이야기. 순과 함께하는 수학 수다방 매스 스토리즈 그 158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양쌤이요. 안녕하세요, 순이에요. 오늘은 특별하게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네요. 예, 지난번에 약속했던 대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데카르트의 구하는 맞나요? 예, 공식 그걸 만들어 보자. 데카르트가 한 방정식인가요? 좌표 평면을 데카르트가 맞아. 만들었죠. 좌표 평면. 예. 그 단어가 안 떠올라서요. 평면을 이용한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네. 이렇게 한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을 때 네. 예를 들면 뭐 지난 시간에 봤던 3x 빼기 y 더하기 1은 0이 직선 L이고 네. 그 다음에 뭐 3,1이 점 P일 때 네. 일 때는 뭐 x1, y1이 3, 1이고 네. a, b, c가 3, 마이너스 1인 경우라고 네. 생각하면 되겠죠. 되겠죠. 그러면 이와 같은 점과 직선이 주어져 있을 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과연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을까를 A, B, C 그렇죠. A, B, C하고 X1, Y1에 대한 관계식으로서 네. 찾아내주면 끝나는 거죠. 자, 먼저 이 직선에서 기울기를 한번 구해볼까요? 네.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가 되고 네. y는 마이너스 b분의 a의 x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죠. 네.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네. 그러면 내가 찾아야 될 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주어진 요 점에서 요 직선까지 가는 거리. 예, 최단 거리니까 수선의 발을 그었을 때 그 PH의 거리를 찾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H의 좌표를 찾아줘야 되는데 H라는 것은 결국에 이 수직인 직선과 처음 주어진 직선 L의 교점이 되겠죠. 네. 그러면 우린 뭘 찾아야 되냐면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직선과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이 직선의 길이가 마이너스 b분의 a고 수직이 되려면 마이너스 b분의 a 곱하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따라서 마이너스 양변에 곱해주고 a분의 b를 곱해주면 결국 기울기가 a분의 기울기가 a분의 b여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기울기 알고 한 점 아니까 네. 우리는 요 직선을 g라고 했을 때 이제 요 직선 g의 방정식을 찾을 수가 있겠죠. 네. y 빼기 y1은 기울기 a분의 b의 x 빼기 x1 이렇게 될 거예요. 요 놈을 양변에 a 곱해주면 ay 빼기 a의 y1은 bx 빼기 b의 x1이라는 식을 얻게 되죠. 얘 다 빼고 더해주면 결국 이제 bx 마이너스 ay 마이너스 bx1 더하기 a y1 이퀄 0이 직선 g의 방정식이야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직선 L의 방정식은 아까 나왔던 것처럼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이퀄 0이 되겠죠. 이제 우린 뭘 찾아야 되는 건고 하니 직선 g하고 직선 L의 교점을 찾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겠네요. 그렇겠죠. 예,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먼저 y를 소거하는 게 편해 보이니까 양변에 a를 곱해주면 ab의 x 마이너스 b를 곱해줘야 되겠다. 그죠? b를 곱해주면 요 식의 양변에 b를 곱해주면 b 제곱의 x 빼기 a 곱하기 b의 y 빼기 b 제곱의 x1 더하기 a b의 y1은 0이라는 식을 얻게 되고 요 식의 양변에 a를 곱해주면 a 제곱의 x 더하기 a b의 y 더하기 c는 0이라는 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y를 소거할 수 있겠죠? 변변 더해주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의 x
y는 소거되고요. 마이너스 b제곱의 x1 더하기 ab의 y1 더하기 c는 0. 얘가 다 상수니까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해주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x는 b제곱의 x1 마이너스 ab의 y1 마이너스 c. 따라서 x좌표는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b의 제곱의 x1 마이너스 ab의 y1 마이너스 c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뭘 찾은 거냐 하면 요 교점 h의 x좌표를 찾아준 거예요. 이제 y좌표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 y좌표를 찾으려고 요 x를 여기에 대입해서 정리를 해도 되겠지만 너무 복잡해지죠. 그래서 아예 처음 식에서 y좌표를 찾아주는 걸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a를 곱해주면 ab의 x 빼기 a제곱의 y 빼기 ab의 x1 더하기 a제곱의 y1은 제로가 되고 밑에 식은 b를 곱해주면 ab의 x 더하기 b제곱의 y 더하기 bc는 0이 되겠죠. 같으니까 아래에서 위를 뺀 것도 서로 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abx에서 abx는 빼면 사라지고 얘에서 a를 빼는 건데 빼기 마이너스니까 더하기가 될 것이므로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y가 되고요. 얘에서 a를 뺀 거니까 더하기 bc 더하기 ab의 x1 빼기 a제곱의 y1은 제로.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y는 넘겨주면 마이너스 ab의 x1 플러스 a제곱의 y1 마이너스 bc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y좌표는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ab의 x1 더하기 a제곱의 y1 마이너스 bc임을 알 수 있어요. 그렇군요. 자, 우리 뭐 했다고요 지금? h점의 x좌표, y좌표 찾은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아야 되는 것은 h점과 p점 사이의 거리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식을 쓸 수 있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 점하고 x1, y1 사이의 거리 찾아줘야 돼요. 그러면 루트 x1 빼기 요놈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분의 b의 제곱의 x1 마이너스 ab의 y1 빼기 c 그놈의 제곱 더하기 y1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ab의 x1 더하기 a제곱의 y1 마이너스 bc 제곱을 구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값은 루트에 통분해줘야 되겠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통분하면 위에도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곱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분의 a제곱 x1 b제곱 x1 되잖아요. a제곱의 x1 더하기 b제곱의 x1이 되는데 여기 빼기고요. 얘는 뺐으니까 얘는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a제곱의 x1이 남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플러스 ab의 y1 플러스 c 전체의 제곱 더하기 요 뒤에 부분도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으로 통분해주면 a제곱의 y1 더하기 b제곱의 y1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ab의 x1 마이너스 a제곱의 y1 플러스 bc가 되니까 a제곱 y1이 또 사라지죠. 그래서 남은 놈이 ab의 x1 플러스 b제곱의 y1 플러스 bc 전체의 제곱. 그러면 요 식은 이거야? 여기 x에서 여기 틀렸죠 지금. a 곱해줬는데 여기만 a를 안 곱해줬어요. 큰일 날 뻔. 예, 그러니까 여기도 a, c예요. 만세. 여기도 a, c고. 와, 못 찾았으면 큰일 날 뻔. 처음부터 다시 해야만 해. 그래서 a가 곱해져 있잖아요.
전체 제곱이니까 a 제곱으로 묶어내주면 ax1 by1 c의 제곱이 되고요. 밑에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의 전체의 또 제곱이 되죠. 그렇죠. 뒤에 부분도 여기 b 묶어내주면 b의 제곱으로 묶여 나오고 ax1 by1 c의 제곱 될 거고 분모는 역시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의 전체의 제곱이 될 네. 거예요. 자, 거의 다 왔어요. 요 부분에서 이제 다시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요 부분 똑같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묶어주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의 전체의 제곱분의 ax1 더하기 by1 c 전체의 제곱으로 묶을 수 있고 그럼 앞에는 a 제곱 뒤에는 b의 제곱만 남게 돼요. 만세 이거 약분되죠? 그러네요. 그래서 최종 결론 분자 분모 따로 취할 수 있으니까 루트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되고요. 제곱하고 제곱근은 벗겨내주면 절대값만 남으니까 ax1 by1 c가 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 마지막 결론 마지막 결론이 바로 얘죠. 네. 그러니까 아까 3x 빼기 y 더하기 1은 0이 직선이었고 그 다음에 점이 3,1이었을 때 이게 지난 시간에 봤을 때 루트 10분의 9 나왔었잖아요. 네. 자, 루트 이 식으로 그냥 써볼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인데 a가 3 더하기 b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 분의 절대값에 a 곱하기 x1이니까 a 곱하기 x1 3은 9 그 다음에 b 곱하기 r이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1에서 마이너스 1 그죠? 네. 그 다음에 c는 플러스 1 그럼 이거 사라지고 그렇죠. 절대값은 그냥 9죠. 그렇죠. 밑에는 9 더하기 1이니까 루트 10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식을 알고 있었다면 그냥 요 점과 이 식선 사이 거리 구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냥 여기에 집어넣어서 이 결과를 바로 끌어낼 수가 있었겠죠. 와, 이 최종적인 이 법칙, 최종적인 다 뭐라 그래야 요 되나? 공식 공식? 예, 공식을 끌어내리는 게 너무 복잡한데요. 그죠? 정신이 없는데요. 그 과정을 다시 짚어보는 거예요. 왜 저번에 그냥 그걸로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번처럼 직접적으로 요 ABC 값을 주고 x1, y1 값도 상수로 주면 그냥 계산하면 돼요. 없는데. 예. 근데 이렇게 일반화된 공식을 끌어내려고 문자로 하다 보니까 식이 굉장히 복잡해진 거죠. 그러면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냐? 또 있어요? 너무 복잡했잖아요, 지금. 네, 많이 복잡했어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오다가 이건 너무 힘든데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상상을 정신이 없었어요. 예, 당연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했겠죠. 예. 네. 그래서 얼마나 멋진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독자들이.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왜 그렇게 복잡해졌을까? 우리 아까 전략을 좀 다시 검토를 해볼게요. 이 점에서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를 찾기 위해서 먼저 이 점을 지나면서 주어진 직선이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찾았어요. 네. 이 직선의 방정식을 찾은 다음에 교점의 좌표를 방정식에 찾았어요. 풀어서 찾고 그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을 했더니 너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머리를 써보니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방정식이라는 개념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방정식에서는 어떤 거냐면 뭔가 모르는 값이 주어져 있을 때 걔를 그냥 미지수로 잡아주고 그렇죠. 그 미지수의 값을 구해주는 방식을 취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르는 거에 이름을 주고 그 이름에 걸맞게 식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전략을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차피 문자잖아요. 전부. 그렇죠. 두 개다. 근데 방정식. 관계식을 좀 간단하게 끌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상상을 할 거냐면 h의 좌표 지금 모르잖아요. 모르죠. 근데 안다고 하자는 거예요. x2, y2라고 하자.
뭐 PQ라고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X1 Y1을 썼으니까 X2 Y2라고 하는 거고 PQ라고 할까요? 그 문자를 뭐로 쓴 건 상관이 없는 상관이 거니까 없다. 요 H의 좌표를 모르니까 모른다 하지 말고 알아 P하고 Q야라고 해보자라는 거죠. 그럼 이제 내가 찾아야 될 이거랑 건 헷갈려요. 이건 G고요. 아, G였어요. 죄송합니다. 아 이건 P점 대문자 P. PQ도 헷갈려? X2 Y2 할게요. 그게 더 헷갈릴 수도 있을 예. 것 같아요. X2 Y. Y2라고 해보자라는 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찾아야 되는 것은 뭐냐 봤더니 pH의 길이가 뭔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렇죠. 거리.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찾아야 될 건 x2 빼기 x1의 제곱 더하기 y2 빼기 y1의 제곱의 값이 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x1, y1은 이미 결정된 상수니까 내가 뭐 손볼 수 없고요. 다만 x2, y2를 현재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어떤 점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저 점을 Q라고 하면 이 점 Q는 L 위의 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요 X랑 Y 대신에 X2, Y2를 대입하면 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AX2 더하기 BY2 더하기 C는 0을 만족해야 해야 돼요. 돼요. 이것이 X2, Y2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요 직선 G하고 요 직선 L은 서로 수직이어야 돼요. 그러면 기울기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죠. 아까 L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인 걸 구했었고요. 네. 그러면 PQ의 기울기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X의 차분의 Y의 차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기울기는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이에요. 네. 그럼 요 기울기하고 요 기울기를 곱해서 얼마?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B분의 A 곱하기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이 마이너스 1이어야 돼요. 네.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양변에 요 놈을 통째로 곱해주면 A 곱하기 Y2 빼기 Y1은 B 곱하기 X2 빼기 X1하고 같아야 돼요. 그러면 얘하고 얘를 양변 나눠주면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이 a분의 b랑 어때야 된다? 같아야죠. 같아야 된다. 이게 x2, y2가 만족해야 되는 두 번째 조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 값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가장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뭔가 봤더니 여기 2번 식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b의 값이 a분의 b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적당한 실수를 분자분모에 똑같이 곱해줬을 때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가 같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x2 빼기 x1을 at로 나타낼 수 있고 y2 빼기 y1을 bt로 나타낼 수 있는 실수 t가 존재한다는 걸 알게 돼요. 지금 약간 혼란이 왔어요. 자, 봐봐요. p분의 q가 3분의 4다라는 건 p가 3이고 q가 4라는 뜻일까요? 그렇죠. p가 9고 q가 10이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죠. 그쵸. 그러니까 p분의 q가 3분의 4라는 건 p가 3이고 q가 4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p와 q의 b가 3대 4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여기에 적당한 실수를 했을 때 p랑 3t가 같고 q와 4t가 같아지는 실수가 존재하고 있다. t가 있을 거야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비례식의 원래 의미죠. 아, 맞아. 비례식이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를 만족하는 실수 t가 존재할 거야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구제했냐면 얘하고 똑같이 생겼잖아요. 잘 보세요. x2 빼기 x1, x2 빼기 x1. 그걸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은 거예요. 그러니 이게 뭐랑 똑같으냐 봤더니 루트에 at의 제곱, 그러니까 a제곱 t제곱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bt의 제곱이니까 b제곱 t제곱이랑 같은 거예요. 그러면 t제곱 똑같이 묶어낼 수가 그렇죠. 있고, 그럼 t의 제곱의 제곱근이니까 t를 끌어낼 수가 있어요. 제곱근의 제곱이니까 예, 그래서 절대값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럴 수 있네요. 이제 나는 뭐만 모르냐면 t만 몰라요. a, b는 주어진 거니까.
근데 요 식에서 x2가 뭔가 봤더니 이렇게 넘겨주면 x1 더하기 at하고 어때요? 같고요. 두 번째 식에서 y2가 뭔가 봤더니 y1 더하기 bt하고 같아요. 네. 그리고 x2와 y2는 이거 만족하는 애였어요. 네. 그러니까 a에 at 더하기 x1 순서만 바꾼 거예요. 더하기 b에 bt 더하기 y1 더하기 c는 0이랑 같아야 돼요. 요 x2를 여기 다 대입한 예, 거죠. y2를 여기 그냥 대입한 것 뿐이에요. 네. 그러면 전개해 주면 a 제곱 t 더하기 ax1 b 제곱 t 더하기 b y1 더하기 c가 0이랑 같다 이런 식 나오거든요. 그렇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t니까 여기에 t로 묶어주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의 t는 나머지 애들 다 빼줄게요. 마이너스에 ax1 by1 c하고 같아져요. 그럼 양변 얘로 나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t는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분의 마이너스의 ax1 by1 c가 돼요. 그러네요. 자, 그런데 요 t는 요 t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pH의 거리는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ax1 by1 c의 전체의 절대값 곱하기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하고 어때요? 같죠. 근데 같아요. 요 놈이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의 제곱하고 어때요? 같은 얘기죠. 그쵸? 그러면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 약분되거든요. 그 다음에 전체에 마이너스 붙인 건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그냥 3하고 어떠니까 같은 절대값하고 같죠. 예.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네요. 그래서 이것은 루트의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분의 절대값의 ax1 by1 c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까 구한 결론하고 어때요? 같네요. 어디 갔냐? 지웠나? 아니 한참 뒤에 있어. 지웠나 보다. 줬어요? 예, 아까 구한 결론하고 어때요? 같아요. 예, 결과는 똑같죠. 그렇군. 근데 구하는 과정은 아까보다 조금 더 어때요? 비슷해요 저한테는 지금. 저한테는 비슷해요. 사실은 복잡도 면에서는 훨씬 더 줄었나요? 줄었어요. 단계는 아까는 비슷한 것 같아요. 루트 안에 뭐 두 단계 막. 이런 거 나오고 여기서 통분하고 되게 복잡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좀 없는. 그거보단 좀 단순해졌죠. 계산 자체가. 그런데 뭐 그렇게 큰. 잠시만요. 이거 제가 지금 헷갈려서 네. 이게 지금 약분된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송해요. 그거. 절대값에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있었고 바깥쪽엔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있었거든요. 근데 x는 루트 x의 제곱하고 어때요? 같아요. x가 양수일 땐 둘이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은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의 그것까지는 전체의 알겠어요. 제곱이랑 예, 같은 예. 거예요. 예. 그럼 어차피 두 개를 절대값은 하나 지워버리니까. 그렇죠. 약분한 이제 거죠. 이제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러한 결론을 얻을 수가 있군요. 있더라. 네. 이것도 복잡한가요? 아 예. 편하게 가려고 한 거 아닌가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자꾸 답을 아니 공식을 자꾸 외우려고 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이게. 그렇죠. 근데 사실은 요 공식 유도하는 과정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유도하는 공식 중에 제일 어려워요? 복잡한 유도이긴 해요. 아, 그래서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공식이기도 하고. 근데 이 과정, 그러니까 만약에 공식이 나왔어요. 그 과정을 묻는 문제는 있죠. 있어요. 그럼요. 논술에서는 당연히 과정을 물으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문제에 이 공식을 유도하라는 문제는 엄청 자주 나왔었어요. 그래요? 예. 꼭 이것 필요하네요. 자체가. 그만큼 유도하는 과정이 만만하지가 너무 어려워. 진짜 않으니까. 눈물 날라 그래 지금. 너무 어려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거야? 그 전략은 되게 단순했어요. 직선 있고 아, 말은 되게 쉬워 보여. 한 점 있고 글로 쓰다 보면 좀 나으려나? 그쵸. 하나하나 쓰다 보면. 써보면 그때 이제 비로 잘 있게 되는 거죠. 보기만 해서는 지금 어떻게 갔겠구나라는 예, 걸 예. 예상하는데 다시 짚으라 그러면 뭐 한 점에서
예, 수선. 수선을 발을 내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H점을 찾고 그쵸. 그다음에 직선과 저기 L점 L 직선 직선과 L과 G 직선의 G 교점 직선의 찾고 교점을 찾고 그다음에 그 그 두 점 사이의 사이에 거리 거리를 찾아주고 그게 첫 번째 전략이었죠. 그다음에 방정식으로 그렇죠. 요 점의 좌표를 안다. 안다 x2, y2야 h를 안다라고 가정하고 하고 그것을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먼저 적용해서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뭐지? 직선 그러니까 거리죠. 그거 보고 그 다음 x, y2가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 조건. 뭐지? 해서 x, y2를 직접 구하지 않고 관계만 이용해서 구해버린 게 두 번째 전략이었죠. 예. 세 번째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게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사실은. 유의를 움직이는 동점이라고 잡자는 거예요, x, y2를. 얘가 움직여. 아 아까 그거. 예, 최소값 찾는 거죠. 최소값. 그러니까 우리는 루트에 x2 빼기 x1의 제곱, y2 빼기 y1의 제곱의 최소값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x2 빼기 x1의 제곱 더하기 y2 빼기 y1의 제곱의 최소값 찾아서 뭘 씌우자? 루트를 씌우자. 네, 제곱근 씌우자. 그러니 내가 찾아야 되는 건 이제 이거잖아요. 네. x2, y2는 동점이니까 변수예요. 얘들은 변수예요. 얘들은 다 상수고, 예, a, b, c도 다 상수예요. 그럼 주어진 상수값만 가지고 요 변수 없이 요거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상상을 해보는 거죠.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그래서 요 AB 이용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요놈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x2 빼기 x1의 제곱 y2 빼기 y1의 제곱은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냐면 얘하고 얘하고 곱한 거 a 곱하기 네. x2 빼기 x1의 더하기 얘하고 얘하고 곱한 거 b 곱하기 y2 빼기 y1 전체의 제곱보다는 얘가 더 크거나 네, 같아야 돼요. 네. 내가 알고 싶은 건 요것의 최소값이에요. 네. 알고 싶은 건 요것의 최소값이에요. 요건 주어진 값이에요. 네. 더더군다나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이거 무조건 양수예요. 네. 그러니까 양변 얘로 나누어도 부동호 방향이 변하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결론 x2 빼기 x1의 제곱 y2 빼기 y1의 제곱은 크거나 같다. 얘로 나누니까 분모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되고 네. 자 요거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전개해 주면 ax2 이렇게 전개하면 b y2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ax1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b y1이에요. 네. 자 얘네들은 안 변해요. 네. 문제는 얘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x2 y2가. 근데 네, 맞아. 정말 변해라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 x2 y2는 어디 위의 점이냐 하면 저기 위에. 요 직선 위의 직선 점이에요. 위에. 믿음 생각은 요 직선 위의 점이에요. 음. 따라서 ax2 더하기 by2 더하기 c는 항상 얼마? 0이어야 돼요. 그러면 요 부분 ax2 더하기 by2는 항상 얼마? C 마이너스 c랑 항상 같아야 돼요. 얘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 그러니까 얘가 그냥 마이너스 c예요. 그러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ax1 by1 c의 값이 돼요. 네. 요놈의 뭐? 전체의 제곱이죠. 네. 제곱 두 번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곱한 건 플러스 되겠죠. 네. 그래서 결국에 뭐냐 하면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분의 ax1 by1 c 전체의 제곱이 요거의 최소값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찾을 것은 요놈의 뭐 씌운 거. 루트를 씌우니까 루트. 그럼 제곱하고 제곱근은 사라지면서 절대값만 남아서 ax1 by1 c의 절대값 나누기 분모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끝났어요. 들으면 알겠어요. 들으면. 세 가지 방식으로 지금 해본 거예요. 예. 결론은 다 어때요? 똑같아요. 근데 어떤 방법이 제일 나아요? 맨 마지막 방법이 제일 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계산의 복잡 도면에서는 이것이 제일 간단해요. 그러네요. 근데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리려면 기하 문제하고 대수학 문제의 경계가
없다는 이제 거죠. 없다는 걸 이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방법도 쓸 수 있고 저 방법도 쓸 수 있다는 걸 머릿속에서 납득하고 받아들여야지만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가 있네요. 있게 되는 거죠. 고생입니다. 요즘 친구들 너무 힘들겠어요. 요즘 친구들뿐만 아니죠. 저희 때도 그랬으니까. 요즘은 많이 쉬워졌어요. 그래요? 우리 때보다. 더 어려워졌다고 다들 그러는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일단 수학 양도 엄청 줄었고 그렇군요. 예. 아무튼 무지하게 쉬워졌어요. 그렇답니다. 근데 왜 늘 어려울까요? 수학은 그래서 사실은 네. 수능 준비하고 하는 친구들은 이 식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안 외우고 싶어도 저절로 외워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 많이 나오는 놈이라. 근데 사실은 하도 외워서만 결과만 기억하니까 논술에서는 그것들을 유도해봐. 설명해내봐. 예. 유도해봐라고 그렇군요. 질문이 바뀌었던 거죠. 근데 처음 저같이 이제 아예 수학에 재능이 없거나 관심이 없다는 친구들이 접근하는 건 차라리 이렇게 접근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외워서 그냥 푸는 것. 보다. 저는, 그렇죠. 저는. 예. 네, 왜냐면 외워서는 뭔 얘기야 이게 왜 여기다 그냥 대입만 하면 되는데 나중에 사실 안 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아예 최악의 경우에 이거 다 잊어버리고. 잊어버려도 우리 지난번에 숫자 가지고 하는 건 해봤었잖아요. 네. 그거 아주 복잡하진 안 않았었잖아요. 이것처럼 문자로 하니까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음. 그냥 수직이기 위한 조건을 이용해서 직접 계산을 해버려도 만약에 딱 정해져 있다면 상수로 그렇죠. 딱 정해져 있다면 사실 그게 더 빠를 수도 그렇게 있어요. 생각만 하면 예.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정말 논술처럼 예. 이렇게 풀어내야 되고 설명해내지 않아도 결과만 원한다 그러면 계산은 뭐 상황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 점을 여기서 여기가 이 점이니까 직선 위에 이 사람 이 점이 있고 이것들 상수들이 존재한다면 예. 그건 충분히 가능할 것 네, 같아요. 네. 그렇게 해도 별 무리는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걸 잘 기억하면 이걸 끌어낼 수도 있다. 있겠죠. 왜냐면 숫자 가지고 놀다 보면 몇 번 반복해서 놀다 보면 자연스럽게 폼이라는 것, 형식이라는 것들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 폼을 만드는 게 까지가 쉽지가 않네요. 머릿속에서.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게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공식 중에 유도 과정이 제일 어렵다. 꽤나 복잡한 어려운 거래요. 것 중에 하나예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안녕.